30번 문제입니다.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환 방식에서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옳은 것 했어요. 우리 가중평균 상환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미리 빨리 받아들이는 돈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회수를 빨리 하는 것을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상환액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자면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이자만 쭉 갖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기 때문에 전체 상환은 가장 길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원금과 원리금에서는요, 원금이 상환액이 많죠. 그러니까 가장 상환액을 빨리 끌어내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해갖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하나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균등.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점증식,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원금,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에 처음에는 제가 초기에는 초원 이렇게 하자고요. 초기 상환액, 그 다음에 원금 회수액, 뒤에는 잔이 이렇게 하자고요. 잔금과 이자 이렇게요. 그리고 대개 초기에 DTI를 물어볼 때는, 되게 초기에 DTI 비율이 어떠냐라고 할 때는 앞을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했을 때 LTV를 묶을 때는요, 대개 잔금을 묻는 거니까 뒤에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초라는 것은 초기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이 많을수록 회수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많은 것은 원금이고요. 첫 번째는 원금, 두 번째는 원리금, 세 번째는 점증식이죠. 근데 만기 일시상환은 원금을 안 갚으니까 가장 늦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상환액이 많으면 잔금이 가장 적고, 상환액이 적으면 잔금이 가장 많죠. 점증식이 가장 잔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원금이다.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니까 잔금이 많다는 건 이자가 많다는 거고, 이자가 많다는 것은 총 상환액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옆으로는 원리금, 올라가는 건 점증식, 내려가는 건 원금, 이렇게 기억하고, 앞에는 초원, 초기 상환액, 원금 회수액, 그 다음에 뒤에는 잔이, 잔금과 이자, 내지는 총 상환액. 만약에 DTI를 물어볼 때는 앞을 보고 LTV를 볼 때는 뒤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30번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상환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앞이니까 원금이 가장 빠르고, 두 번째는 원리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증식이고, 맞아요. 가장 늦은 것이 뭐가 됩니까?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요, 원리금과 원금 균등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점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갖기 때문에 은행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대는 대출 방법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게 원금과 원리금인데, 이때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할 때 앞에는요 원금이 많고 뒤에는 원리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할 때 앞에는 두 글자에 해당되는 원금이 많고 뒤에는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이 많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쉽게 30번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문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자, 1번입니다. 30번 문제의 지문은요, 금리,
그 다음에 상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게 크게 이제 3개가 있어요. 대개는 L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D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R이 있죠. 예. 그런데 DTI 개념을 확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게 DSR이에요. 예. 그래갖고 LTV는 우리가 저당 비율, 융자 비율 해가지고 위에가 대출액, 밑에가 가격이죠. 예, 그 다음에 DTI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 해갖고 위에가 상환액 내지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가 소득이죠.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DTI죠. 자, DCR은요, 부채 감당률이다 해갖고 위에는 순영업 소득이고 밑에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대개 DCR은 상업용에, DTI는 주거용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DTI 개념을 확대한 게 DSR인데 1번이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연간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 맞아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DSR 기억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DTI보다는 더 이제 규제가 많아지는 거다. DTI는 부동산에 관련된 상환액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DSR은 모든 상환액,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살 때 차 할부금도 고려한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번에 가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했는데요. 자, 우리 기억할 게 우리가 LTV라든가 DSR, DTI 이런 비율을 높이면은 대출을 많아지는 거고 이런 규제를 낮추면은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하는 거니? DTI, LTV의 규제를 조금 완화했다 이런 뉴스가 등장합니다. 이때 정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금융규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말하자면 민간기구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이렇게 우리 개론에 나오는 비율에 대한 금융의 규제는 어디서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말하자면 한국은행장이 아니라는 것, 금융감독원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2번은 X입니다. 3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초과담보라는 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분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요. 대출이 많아지면 은행의 입장에선 담보에서 여분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해야 되겠죠.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해준 쪽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3번은 X. 4번 변동금리 담보대출 조정 주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자, 이거 틀렸는데 우리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유리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다. 여기서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CD 그리고 코픽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건데 이때에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다, 가상금리가 변하는 거다,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조정 주기를 길수록이 아니고 짧게 할수록, 왜냐하면은 변동금리는 은행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쪽으로 가는 것이 은행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길수록이 아니고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로 전가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변동금리는 CD, 양도성 예금 증서,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만들고, 여기서 변동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거고, 그리고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이게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4번 X. 5번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위험의 대가,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 해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기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율이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받는 이자, 이걸 우리는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명목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요, 명목임금이에요. 우리가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명목임대료입니다. 항상 우리가 손으로 명목,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데 받은 것은 명목이에요. 근데 인플레라는 건 물가가 올라감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실질금리는 실질, 그러면 돈 가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에서 인플레를 뺀 거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명목은 실질에다가 인플레이율을 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5번은 맞는 겁니다. 6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예,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원리금이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원리금이 똑같아요. 근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그림할 때 똑같이 가는데, 근데 그 안에 이자는 줄어들죠? 왜? 갚아가니까. 그러면 전체가 똑같으니까 원금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틀리다는 거죠. 이자액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소한 만큼 원금액은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얼만큼 커진다고요? 우리 이자만큼 커진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하고 원금은 올라가고, 근데 원금이 올라갈 때 얼만큼 올라간다? 이자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6번은 X. 7번 대출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제가 대출 시점은 앞을 보니까, 앞을 보는 것은 뭐냐면 초원, 초기 상환액, 그 다음에 원금 회수액. 앞을 볼 때는요, 원리금과 원금은 두 글자에 해당되는, 뭐가 더 많다? 원금이 많죠. 두 글자. 그래서 뭐냐면 원리금이 크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앞에는 두 글자 원금이 많다. 예. 뒤에는 세 글자 원리금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하니까는요. DTI는 대출 시점이니까 앞을 보는 거고요. 대개 잔금을 물어본다든가 LTV를 물어볼 때는 뒤를 볼 때는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이 많다. 8번이 여기에 해당되죠. 8번을 보면은 조기 상환할 때 잔금은 그랬어요. 뒤에는 세 글자에 해당되는 뭐가 많다? 원리금이 많다 해갖고 틀렸다 이 말이죠. 앞에는 두 글자, 뒤에는 세 글자. 예, 꼭 기억합니다. 예. 9번 점증식은요,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물론 초기에 점증식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는 많이 내는데 점증식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내는 돈이 이자보다도 못 냈을 때 그걸 원금이 오히려 잔금이 오히려 원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이런 걸 부의 상환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내는 거니까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크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자가 뒤에잖아요. 뒤에는 뭐가 가장 적어요? 원금이 적고 점증식이 가장 많죠. 해갖고 9번 X. 그 다음에 10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원금 회수 그러면 초원 그러면 앞에잖아요. 앞에는 두 글자가 좋잖아요. 원금이 빨리 회수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좋다 해야 됩니다. 해갖고 X 이렇게 해서 10번도 X입니다. 해서 이번 지문에서는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을 이야기했고 앞에는 두 글자에 해당되는 원금 균등이 많고 초원, 뒤에는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문 연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쉽게 한 문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